영어 사이다여서 박수로 함께 시작해 보았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영어 사이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주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네네. 그때 주제 기억하세요? 주제요? 예. 첫 세미나여서 예. 첫 시작과 관련된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알아야 될 기본적인 네. 것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러려면은 언어가 어떻게 습득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 네. 그 원리를 모른 채 지금 자녀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엄마 이 산이 아닌가 봐. 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더니 영어를 하나도 못해. 어떻게 보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고 바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하겠죠. 그쵸. 예, 쟤보단 내가 낫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분들 같은 경우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안 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나는 뭐 토익도 막 960에 뭐 학력고사, 수능, 뭐 영어 뭐 다 너무 잘 봤다. 그치만 자기소개 영어 못해요. 예.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예 영포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지금 말씀드린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속으로 오늘은 이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질문을 먼저 받아갖고 저희가 좀 답변을 좀 드리는 네, 그 실질적인 그런 여러분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답변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얘기해 볼게요.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아들이 16개월이라 어리지만 한국어와 영어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다 보니 조금씩 단어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점차 번역기가 발전하면서 영어 안 배워도 된다는 식의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모두가 다 영어를 다 잘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여기 번역기 보고 생각난 게 영화 승리호에 나오는 그 만능 번역기 다 블루투스 그렇죠. 이어폰 다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되게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데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또 번역기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설국열차에 보면 거기에 크리스 에반스가 주인공인데 네. 남궁민수라는 그 열차의 앞단까지 가려면 그 문을 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독자인 남궁민수라고 송강호가 나오면서 이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그거를 이제 번역을 이제 요만한 통역기가 저절로 통역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대사의 욕이 되게 송강호 배우가 욕을 많이 하는데 그 번역기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어쨌든 미래에는 번역기를 많이 사용할 거라는 거는 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의 목표에 따라서 영어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는 그런데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섬나라잖아요. 네, 섬나라요? 우리 섬나라잖아요. 네. 우리 섬나라 아니에요? 반도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판면이 바다고 위가 막혀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 바다로는 나갈 수나 있지. 우리는 섬나라보다 못한 좀 섬나라죠. 예. 바로 육지에 대구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사이에 열차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는 열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못해요. 유럽은 다 횡단 열차 다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위쪽으로 못 가는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섬나라에서 갇혀서 소위 말하는 로컬 시장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것조차도 그리고 이제 뭐 통역기도 나오니까 뭐 내가 이제 나는 국내 시장
국내에서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 건데 뭐 굳이 내가 영어를 배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해외에서 여행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도 태어 통역기로 하면 돼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느냐? 영어를 잘해야 되느냐보다 그 근본적인 질문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문법 해석학적 방법으로 번역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예. 네. 그런 식의 영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은 그 다음 단계인 지금 요즘 성인 영어, 왕초보 영어라고 하죠. 네. 거기서 하는 건 이제 패턴 영어입니다. 패턴 영어는 뭐예요? 연습을 해갖고 구문을 외워서 네. 익숙해지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 영어 또는 이제 업계 영어로는 맥도날드 잉글리시를 할 줄 아는 수준의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영어예요. 왕초보, 성인 왕초보 영어.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하죠. 미국 가갖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점 가갖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 직접 몰라갖고 그림만 보고 이렇게 찍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야 양파 빼고, 네, 맞아요. 나 뭐 그런 거 하고 넣고 싶어요. 그 정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성인 왕초보 영어예요. 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정말 통역기가 다 해줘요. 그거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랑 언어 구조가 비슷한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갖고 뭐 어디를 길 찾아가고 네. 음식 시키고 네. 뭐 택시 타서 길 묻고 일본어로 그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찍어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번역기를 돌려 갖고 그 운전기사한테 보여주고 했다면 이제는 말로 해서 음성 인식으로 해서 그 일본어로 또 음성 발화를 신테사이즈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을 스피치 투 텍스트로 옮겨서 번역을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로 얘기를 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기술은 벌써 20-30년 전부터 쭉 개발이 되어 와서 되게 뭐라 그러죠? 고도화가 돼 있어요. 네. 이제 언어의 문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으로 학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이가 내 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번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생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중학생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뭐 음식 시키고 네. 길 묻고 그런 거에 대한 대화는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중학생들은요. 근데 거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컨버세이션을 하기 위한 거.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정답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 싸우는 거야? 네. 영어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영어로. 네. 예, 통역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싸운다는 게 뭐예요? 욕을 잘하는 거는 통역기가 잘해요. 근데 욕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내고 어떨 때는 내 의견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관철시키고 이게 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그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네.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은 영어를 그런 이유로 배워야 됩니다. 먼 훗날에도 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 감성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이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라면 이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이 통역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run 하면 뛰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run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한 20여 가지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신문에 기사를 싣다, 눈물이 흐르다, 뭐 기름이 떨어져 간다. 이거 다 run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의미로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 통역기는 맨날 똑같은 단어로 해요. 저 사람도 똑같은 단어. 5명이 다 다른 표현을 했는데 의미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똑같은 영어 표현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통역기가 있으니까 번역기가 발전하면 여행을 하거나
저는 친구 사귈 정도도 안 된다고 봅니다. 통역기로는. 그러니까 깊은 친구. 예전에 뭐 펜팔하고 하는 거. 네.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첫째, 우리가 남을 설득하고 하는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역기에 의존할 수 없고, 참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그런 필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대 수출국 중에 하나고, 거래액으로는 한 3, 4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을 끊고 흥송대원군식으로 세국 정책에서는 1년 안에 망합니다. 저희는 세국 정책을 하면 1년 안에 망하는 나라고,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포기함으로써 번역기에 의존함으로써 기회는 엄청나게 박탈이 당한다. 저는 자기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저는 90% 정도가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나요? 90%라고 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우리가 89년도에 이루어졌나요? 91년도. 그 전에는 오히려 뭐 더 낮았죠, 그 비율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는 한 90% 정도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이링구얼이라면 다중 언어자들,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를 구사하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창의적이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를 할 때 그 도구가 뭐예요? 언어 네. 중에 vocabulary입니다.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그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못해요. 그쵸.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감정이 뭐지? 말을 못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우리 생각의 재료입니다. 그 말은 재료가 많으면 생각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독서를 하는 거예요. 예,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서를 전 세계에 있는 문헌 중에 영어로 된 문헌과 인터넷상의 자료들, 논문들 9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 2위가 어디예요? 2위가 중국어일 것 같죠? 아니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예.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가 중요한 논문들은 일본어와 영어로 둘 다 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해야 되겠네요. 영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영어를 통역기가 대신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예. 통역기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샤론체 씨가 떴었던 것도 그렇죠. 통역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뜬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샤론 초이는 저는 샤론 초이가 봉준호 감독을 살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네. 샤론 초이가 없었으면 봉준호 감독은 이 정도로 유명해지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봉준호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본인도 한국어로 얘기하는데도 그걸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본인이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 있는데 100% 표현 못했다고 봐요. 근데 샤론 초이가 봉준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봉준호가 표현 못했던 그 2% 있죠.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떴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번역기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딱 거기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우리가 수학 지금 옛날에 수학 공부했던 거 네. 지금 뭐 써먹어요? 수학이요? 네, 일상생활에서나 거의 네. 네. 어디에서 써먹는다는 어떤 과학이나 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나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거나 그럼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들이잖아요. 네. 영어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는 시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없애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수업은 유지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영어를 잘하게 되고 목표가 입시가 아닌 네. 정말 내가 영어의 이 언어라는 툴을 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제 이상한 주장이 아니라 수능을 만드신 분, 그 고려대학교 명희 교수님도 그 수능을 만드신 분도 수능 전체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갑자기 다 없애면 또 그렇잖아요. 네. 네. 변별력은 뭔가 갖춰야 되니까 영어만 영어부터? 없애자. 아, 영어부터. 근데 그나마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수능 과목 중에 네. 유일하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영어를 굳이 배워야 될 필요, 그러면 이제 역행하시는 거예요. 예, 역행하고 우리 아이들은 영어로 더 많은 책을 읽고 네. 접해서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미 되게 잘해주고 계신 게 16개월인데 한국어, 영어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시고 있다고 하잖아요. 잘해주고 계시고 계속 그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어 공부 대 한글 공부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6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키고자 리딩앤을 구독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엔 영어책을 읽어주며 문장을 해석하고 스토리를 설명해 줍니다. 아이는 제가 문장을 읽어주면 따라 읽고 제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는 정도예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한글을 먼저 떼야 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한글 공부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영어 학습을 해야 한글 습득에 영향이 없을지, 또 알파벳 쓰기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책을 읽을 때 단어의 뜻과 문장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질문이 지금 하나인데 3개의 질문이 있네요. 영어, 한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알파벳 쓰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또 넘어갈 때 꼭 문장을 해석하고 가야 되는지, 스토리의 이해만 해도 되는지, 이렇게 3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궁금하신 분이 네. 일단은 한글과 영어를 다 이제 둘 다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는 제 모국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태어나자마자 막 영어와 한국어를 막 동시에 쏟아붓는 이런 가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엄마랑 아빠랑 만약에 다른 언어를 쓰면은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많은 엄마 아빠가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두 개의 언어를 다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네덜란드 아빠의 미국인 엄마, 네. 한국인 아빠의 프랑스인 엄마. 다 바이링구얼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이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방송에 요새 알베르토 또 아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반 가정에서는 네. 고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내가 영어에 이 아이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이고 얘가 또 오히려 한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한글 못 떼고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하는데 이제 원론적인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인 거는 의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태어나자마자는 그 분화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기본 상식입니다. lateralization이라고 하죠. 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좌뇌 우뇌에 뭐 언어는 어디가 담당을 하고 뭐 어디가 그러니까 뇌에 담당하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태어나면은 아이가 어때요? 엄마를 얼굴을 인식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되게 흐리게 보여요. 뿌옇게 형상만 보이게. 그래서 엄마가 웃긴 표정하고 이런 거를 지었을 때 아이가 다 그걸 노티스할 나이가 되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왜냐? 뇌가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을 담당하는 분야, 뭐 언어를 담당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시기가 만 3세 반, 4세 반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문자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게 정론입니다. 예, 제 주장이 아니라.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가 만 3세 반 이전에는 그 문자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verbal, 언어라는 거는 24개월 정도, 만 2세가 되면 대부분이 말문이 튼다 그랬잖아요. 엄마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그걸 듣고 나비 엄마가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이게 모비를 보면은 이게 나비야, 이거 코끼리야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는 코끼리 발음을 못하고 나비 발음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배고파를 못해서 배불러를 한 거죠. 왜냐면 이게 파가 파열음이거든요. 아이들이 힘을 줘가면서 파열음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끼리, 뭐 배고파 이런 단어보다 엄마, 맘마, 나비 이런 거
할아버지 못하잖아요. 합비 이렇게 네.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verbal을 먼저 구어를 먼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언어의 습득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자를 배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언제부터 노출시켜야 되느냐, 알파벳을 언제부터 노출시켜야 되느냐, 둘이 동시에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분분해요. 예. 동시에 해서 둘 다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네. 예.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세이프한 거는 6개월에서 1년 차이를 두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제 딸한테 임상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세이프한 거. 예를 들어 얘가 한글을 배운 시점에서 만 3세 반 이후에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알파벳을 가르쳤죠. 저는 그게 가장 세이프한 거라고 봅니다. 너무 격차가 또 크면 어렸을 때 이미 한글을 다 뗐는데 유치원도 가기 전에 초등학교 가서 그때 가서야 알파벳을 배우면은 너무 일찍 배운 바람에 한글을 영어는 한 4, 5년 격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접할 수 있는 컨텐츠와 한글로 접하는 컨텐츠의 수준 차이가 나버리죠. 네. 그러면 애가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인지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시작한 애들이 오히려 더 진도가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미분 방정식은 대학교 가면 금방 이해하는 거를 중학생이 풀기를 해요. 그럼 6개월 걸려요. 그거 이해하려면. 근데 대학교 가서는 미리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네.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한두 시간 설명하면 선생님이 알거든요. 그래요? 예. 모르겠다. 아니, 문과로 가서 미분 말고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저 미분은 이과였어요. 이과였구나. 큰일 났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적기 교육입니다. 적기 교육이고 그 분야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서 공교육 체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교육이 막 스토어업 하는 거죠. 너무 초등학교 3학년 가서 영어는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상 그러면 사교육이 너무 조장이 된다. 근데 그래서 3학년으로 한 거지 그때가 적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사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아예 많이, 네. 초등학교 1학년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한글과 영어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동시에 해도 돼요. 어렸을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세이프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세이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글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글은 한국어 구어가 될 때 해야 돼요. 너무 일찍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모든 거예요. 문자는 예. 어쨌든 너무 일찍 하면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만 5살, 한국 나이로 만 5살에 한글을 뗐다. 네. 그럼 영어는 6세 이후로 하면, 만 6세 이후로 하면 됩니다. 문자를. 예. 근데 verbal은 구어 한국어, 구어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다 그 인풋을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되냐면 대표님은 한글 공부를 그래도 좀 먼저 하기를 권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쓰기 교육은 또 구어가 잘 됐을 때 쓰기를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책 만약에 나중에 독서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는 지금은 영어와 한글이 한 5대 5예요. 책을 읽는 게 지금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금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네. 5대 5 정도 되는데 어렸을 때는 한 8대 2, 7대 3. 그러니까 한글이 7, 8로 높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책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아마 이게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될 나이에 네. 그 정보들이 다 영어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요즘 뜨는 게 뭐예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건 99.9999%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결국 번역돼 있는 거를 읽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몇 년 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역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한글이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죠. 왜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어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다른
미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영어로도 하고 난 한국어도 한다.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고력을 깊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어와 문장 뜻을 다 익히지 못해도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넘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해주면서 지금 읽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세면 이게 지금 한국 나이겠죠? 네. 예, 한국 나이 6세면 해석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애가 스토리를 이해하고, 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통밥으로 때려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영어로 게싱을 하거나, 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세워요. 한 절반 읽었는데, 네. 이렇게 된 걸 거라고 가정을 해요. 내가 이해를 못했지만. 네네네. 그리고 뒤를 읽어다 보면 내가 가정이 맞는지가, 왜냐면 이야기가 결말이 나오죠. 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말이 돼. 네. 그럼 애들 하하 웃죠. 그러면 내 전제가 맞은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가설검증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뇌 속에서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디파인은 웃으면 못하지만. 엄마는 뭔데 무슨 내용인데 말해봐 이러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애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엄마는 얘가 이걸 한 건가 안 한 건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그런 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게 엄마가 아이한테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ambiguity tolerant한 아이로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호함을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돼요. 이거 한국어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되면 나 진도가 안 나가. 이 영어 스토리가. 그러면 이 아이 영어 습득 속도는 굉장히 느려집니다. 예, 오히려 설렁설렁 대충 하는 아이들이 네.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네. 아까 리딩 단계에서 narrative, textbook reading, 그다음에 journalistic reading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논문을 쓸 때 그때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성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는 관념의 확장이 이루어져서 영어와 한국어가 독립적으로 서로 통역을 하지 않고 번역을 하지 않고 내가 이쪽 콘텐츠를 대할 때는 이쪽 언어로 생각을 하고 네. 한국어 콘텐츠를 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해도 15세 이전에는 통역이 잘 안 돼요. 너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얘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15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관념의 확장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로 내가 표현했던 거와 한국어로 표현했던 것들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다. 한국어로 읽었던 내용과 영어로 읽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해석이 왔다리 갔다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쌍쌍바처럼 만들어야 된다. 네. 예. 네. 여기 지금 보면 초3 올라가는데 네. EJ 민님께서 네. 개신 게임을 참 어려워하고 결국 단어를 궁금해하고 자세한 내용과 단어를 궁금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네. 할까요? ambiguity 네. tolerance가 저는, 좀 낮은 경우. ambiguity tolerance를 길러주라 그랬지 네. 애를 고문하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고문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마치 너무 힘든 거야. 예. 아니 너무 어머니가 공감돼요. 아는 단어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건 한국말로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이런 거 아닐까? 막 너 이런 무슨 느낌이. 단어를 했는데 네. 뭐 길동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 너 그런 적 있지. 이게 그걸 표현하는 단어야.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최근에 네. 우리 딸이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걔가 모른다고 하는 단어는 네. 나도 다 모르는 단어예요. 네. 지금 우리 딸이 물어본 단어 중에 내가 아는 단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네. 그래도 너가 아빠보다 이걸 더 해석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너는 이 스토리를 여태까지 읽어왔고 문맥으로. 너는 이 단어만 아빠한테 물어본 건데 그 아빠한테 기회를 달라. 앞문단이랑 제가 뒷문단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때려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겠어? 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딱 하고 자 사전을 찾아보고 누가 맞았는지 보자. 네. 네. 둘 다 틀릴 때도 있고 네. 누가 더 근접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영어라는 게 어원이 있거든요. 네. 뭐 exterior, interior. 인테리어는 안쪽이고 exterior는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그리고 나가는 건 exit고. 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앞에 접두어와 이런 거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도 술술 읽어 나가요. 왜냐?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넘어가는데 뒤를 가다 보니까 내가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뒤가 말이 안 돼. 아, 얘는 분명히 여기서 화난 걸로 난 이해를 했는데 네. 뒤에 보니까 막 둘이 뽀뽀하고 난리 났어. 아, 이거 화난 게 아니구나. 그런 경험이 그래서 제가 ambiguity tolerance는 extensive reading,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인풋과 독서를 할 수 있는 네. 비결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체 스토리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네. 돌려서 설명을 하거나 엄마는 이런 뜻인 것 같아, 넌 무슨 뜻인 것 같아. 네. 그러고 나서 사전을 짱 오픈하는 도와주면서. 네.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딱 이건 뭐야? 그거 가르쳐 주는 순간 네. 얘는 그때만 이해하고 며칠 후에 똑같은 콘텐츠를 읽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예.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사전을 분명히 찾아서 딱 네. 그 단어 뜻을 보고 넘어가는데 네. 확실히 안 것 같거든요. 예. 그 순간에는. 그렇죠. 근데 다음날만 되면 지나가요. 몰라. 저는 다음날이 아니지 5분만 지나면 몰라요. 제가 이제 50대 진입을 했거든요. 50대 진입을 하면 뭐 아시겠지만 맨날 입력하는 이 비밀번호도 까먹을 때. 비밀번호 찾기 진짜 많이 해요. 서술적 기억에 의존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절차적 기억에 의존하게끔 해야 돼요.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는. 네. 가르쳐주는 행위는 서술적 기억이고 네. 예, 다음날 다 까먹습니다. 아. 예, 5분 후에 까먹을 때도 있고요. 저희 꿀팁으로 또 예. 메이토토로님이 이미지 검색으로 음. 이미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전 찾아서 보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고 꿀팁도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언제 진도 나가? 그럼 우리는 진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양보다 이 질적인 이 행위들이 네. 내가 비록 야 옆집에는 벌써 이 책을 한 권을 다 뗐댄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챕터 1이야? 근데 그 챕터 1에 그걸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했다. 습득한 어휘량과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예. ambiguity tolerant, 예?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네. 예, 내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꼭 길러주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가 성격 형성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우리 아이는 ambiguity tolerant한 거를 제가 원하는 만큼 길러주지 못했어요. 아. 예, 그래서 성격이 아주 너무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랄 같아요.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세 번째 고민입니다.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고,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8살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영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린이 TV 채널, 유튜브 등등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낯설어서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친구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본인만 못하니까 포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꾸 영어 책이나 영상을 들이미는 것 말고 영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안타깝네요. 일단은 네. 오늘 보라색 입고 오셨잖아요. 예.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네. 이제 스피킹 앤이라고 하는 리딩 앤의 자매 네. 서비스를 오픈을 이제 정식으로는 2월 달에 하고 지금 베타 오픈을 해서 네. 클래스가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지금 클래스 스토리 타임만 일단 1월에 운영을 하고 네. 있고요. 2월에는 좀 한 더 100여 명의 해요. 학생이 지금 저희 네, 스피킹 맞아요. 앤을 100명 지금 정도 듣고 있어요. 베타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돈을 받나요, 그거를? 이번에는 약간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저렴한 100원. 가격으로 100원 이벤트. 100원에 네. 한 두 주였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서비스를 100원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보라색이죠, 이 스피킹 앤이. 네. 그래서 스피킹 앤 똑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네. 입고 왔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번 스피킹 앤에 한번 참여를 해. 그러면 이제 1대1이 아니라 그 스토리 타임이라고 25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잘하는 애가 있고 뭐 해서 주눅 들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놀자판입니다. 그래서 노는 건데 우리는 스토리 타임 운영하는 강사님들이 EBS 교사고 EBS 라디오 진행자들입니다. 예. 정말 그분들 제가 하고- 수업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너무 와. 대한민국에 이퀄리티 수업하는 사람은 진짜, 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는데
많은 분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확장을 해서 25명에서 50명, 뭐 250명까지 타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우리 이 아이를 한번 참여시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영어는 못 알아듣는다고 괴로운 거고 못 알아듣는다고 주눅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주변에 한국어, 저는 4살 때까지 말도 못 했는데, 네. 한국말 만으로 4살 때까지, 48개월 될 때까지 말 못했는데, 나는 주눅 들어갖고 나는 한국말도 못 배웠겠네. 그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이 아직도 어리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8세면은. 네. 아직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특수학교를 다녀서 1학년 때부터 하는 무슨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이 없잖아요. 영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이가 뭐 다른 애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자기가 주눅이 들고 영어 거부가 생기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아이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영어랑 좀 혹시 친한지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엄마가 좀 영어랑 별로 안 친하면 아이들도 약간 오히려 어려운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런 스토리타임 같은 거를 엄마랑 아이랑 같이 들어도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엄마도 영어 좀 친해지고 아이도 같이 친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 제가 쓰기 싫은 단어지만 네. 두뇌 회전이 좀 빠른 아이일 가능성이 커요. 예, 뭐가 분별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낯설고 이런 아이들이 겁도 많아요. 예, 겁도 많고 제가 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겁도 많고 우리 딸도 겁 되게 많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스피킹 앤 하나 한번 트라이 해보시라는 거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네. 그냥 좀 원론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원론적이라기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세미나 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가정에서 뭘 중점을 둬야 되나 영어 교육 그리고 자존감 높이기 맞아요, 또 자존감. 하나가 뭐였죠? 재능 발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중지능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지능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8가지 지능 중에 뭐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다른 애에 비해서 뭐가 높은지가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8가지 지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음악 재능, 논리 수학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공간 감각 지능 등등의 그 지능 중에 뭘 잘하는지 그게 관심사랑 일치에 될 때 얘가 그걸 되게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든 말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물려주셔야 될 수저예요. 네. 예, 책 수저를 물려줘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언어라는 건물은 못 물려주고 내가 뭐 엄청난 재산을 못 물려주더라도 더 큰 재산이 이 언어라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언어라는 재산을 선물해 주시려면은 이 아이의 재능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건 학교에서 못 해요.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아이랑 보내기 때문에 다중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다중지능 그 동영상 한번 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리딩앤 거기 올라와 있나요? 네. 네,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관련된 서적 조금 읽으시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보면 관찰과 기록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재능을 파악이 굉장히 쉬워져요. 네. 길게는 한 5, 6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재능은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딱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재능과 관련된 콘텐츠를 노출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영어. 네, 지금 너무 거부가 많잖아요. 네. 잘 못하는 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조금 두뇌 회전이 빠른 아이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보여주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얘가 무슨 네. 프라모델을 한다. 네. 그러면 영어로 된 프라모델 이런 잡지 유튜브 같은 방송. 거 그럼 네. 유튜브 이런 걸 하시고 얘 관심사로. 근데 관심사와 자기 재능과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서 애들이 다 게임을 다 좋아해.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오면 이게 고수와 하수가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흥미 있는 애들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제정신 차리죠. 근데 어정쩡하게 잘하면서 게임에 빠져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조금 힘들어져요. 네.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 아예 프로게이머로도 갈 수도 없고, 네.
그거 하는 매달리느라고 다른 것도 못했어. 음. 그래서 재능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다 싶으면은 확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의 호불호가 좀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맞아요. 건우는 뭐가 좋다 뭐가 싫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죠. 전에 초등학교 건우가 2학년인데 참고로. 그 종이접기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종이접기 유튜버 중에 외국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 부메랑 발음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부메랑 이렇게 발음하기를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잠시였지만. 오리가미라고 그러나요? 네. 종이접기를. 예. 예. 그거를 관심이 있었다 근데 영어로 해줬다. 좀 현명한 예. 어머니시네요. 예, 약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우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참고로 맘채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흥미가 바뀌니까 예. 또 그걸 이제 계속 하지는 못하고 예. 하는데 그래서 기반으로 항상 책 읽는 거는 같이 리딩에는 같이 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딩엔 들어가시면 무료 가입하시고 책을 몇 권 열어드리죠 우리가? 33권. 33권을 열어드리면 그걸 하나 다 한 번씩 보세요. 보고 아이가 어느 쪽에 우리가 이 앱 같은 데 가면 이제 주제별로도 나눠져 있거든요. 책들이. 네. 전체 다 구독을 하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대표적으로는 ORC와 빅캣이 있습니다. 600권씩 돼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구독을 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 때보다 이제 10배가 아니야. 한 100배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어요. 검색을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는 수빙수라고 하는 그 회를 쳐서 직접 해 먹고 하는 그 먹방이 있거든요. 그거 무슨 뭐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먹방이에요. 예. 해양생물을 다 깨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해양생물을. 회를 먹으러 가면 한 번은 저기 갔는데 아구회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구찜은 내가 먹어봤어. 아구회는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리나가 우리 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구가 해체를 하기 시작하면 이 기생충이 많아, 아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기생충 알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살점도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빨리 구충제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알면서 했는데 먹고. 네. 아니 이 아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구에 대한 뭐 거의 어떻게 생기고 이 내장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더라고요. 해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아요. 컨텐츠로 접근을 하면 네. 아이가 되게 빠르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컨텐츠가 뭐예요? 예, 책입니다. 스토리북입니다. 예, 그 다음이 유튜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영어에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 아이의 재능 발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영어로 연결해 주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